오늘은 기타 꿀팁이라든지 뭐 고양이 얘기는 아니고요, 차에 관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 2달 전쯤에 니로 하이브리드라는 차량을 구매를 해서 지금 거의 4,920km, 5,000km 가까이를 타고 있어요. 저도 유튜브에 니로에 대한 영상을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저는 사실은 차는 잘 몰라요. 무슨 뭐 배기량이 어쩌고 무슨 토크가 뭐 얼마고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보다 보니까 뭐 딱히 남는 거는 몇 개 없더라고요. 그리하여 제 생각에 차를 모르는 사람이 보는 니로의 관점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리뷰를 하게 됐어요. 자, 제가 니로를 구매를 하게 된 계기: 첫 번째, 연비; 두 번째, 넓은 트렁크 공간; 세 번째, 널널한 2열. 아마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퀴에서 바퀴까지 그거를 뭐 휠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인 차량 내부의 공간을 뭐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이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 휠 베이스가 소렌토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2열도 넉넉하다라는 얘기겠죠. 일단은 저희 팀 멤버들 자체가 덩치가 다 작지 않기 때문에,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좀 키도 크고 덩치도 한 덩치해요. 그 친구들과 장거리 연주를 가게 됐을 때 모두가 좀 편안한 승차감이었으면 해서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일단은 2열 레그룸이 좀 넉넉했으면 좋겠다. 이거 일단 해당 사항 됐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뭐 연비, 아까 말씀드렸던 연비 같은 경우는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웬만한 사람들은 다 하이브리드가 연비가 잘 나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케이스는 운전을 조금은 막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이렇게 무슨 연비 운전이라든지 뭐 관성주행 이런 거 잘 몰라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겨울철 시즌에 고속도로하고 시내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타도 평균적으로 한 16에서 18km 정도까지는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굉장하죠. 유튜브 같은 데를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뭐 연비 운전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30 몇 킬로까지 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건 잘 못해요. 제가 탔을 때도 겨울이 오기 전에는 평균 한 23, 4km 정도, 22km에서 23km 정도는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연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웬만큼은 전부 다 아시리라고 생각하고 얘는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넓은 트렁크 공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음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장거리 투어 연주라든지 이런 게 한 번씩 있게 돼요. 그러면 멤버들을 싣고 트렁크에는 이제 악기를 싣고 다녀야 되는데, 저희가 트렁크에 싣게 되는 물품을 보면 기타 한 대, 그리고 베이스 한 대, 키보드, 그리고 이제 드럼 연주에 필요한, 원래 연주하는 클럽마다 드럼은 다 있죠. 하지만 연주자들마다 본인이 내고 싶어하는 뭐 스네어 색깔이라든지 심벌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 팀 드러머가 가지고 다니는 스네어와 그리고 심벌 가방, 그리고 스틱 가방, 그리고 저희가 정규 앨범을 발매를 했으니까 당연히 CD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CD도 싣고 다니겠죠. 이것저것 차에 짐을 다 실어도 트렁크에 웬만하면 다 실리더라고요. 6대4 폴딩이라든지 2열 자체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디에 짐을 많이 싣고 혼자 어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당연히 지금 트렁크 공간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적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제가 부가적으로 좀 감동한 건데, 우리나라 차들이 옵션 하나는 정말 잘 돼 있더라고요. 옵션을 보면 기본적으로 왜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거는 다 돼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혹시나 저처럼 모르셨던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설명을 해드리면, 굳이 내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일정 속도를 유지를 해주는 거를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 좀 과속을 했거나 뭐 이런 좀 운전 습관이 좋진 않았는데, 얘 덕분에 좀 덜 밟게 되는 것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저처럼 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이시면 크루즈 컨트롤에 작동하는 버튼이죠. 누르시면 일단 얘로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내리고 올리고. 몰랐는데 얼마 전에 그 후배가 알려주더라고요. 얘를 꾹 누르고 있으면 10km 단위로 떨어지거나 10km 단위로 올라가더라고요. 저 이걸 몰라서 계속 하나씩 내리면서 맞췄었어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얘는 뭐냐면 차간 거리를 조절을 해주는 친구예요. 이게 보면 총 3단계까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앞차하고 간격을 제일 좁게 해서 다니는데, 뭐 불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단계에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은 자동으로 10km 미만이 떨어지면 알아서 풀리게 돼요. 그리고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알아서 크루즈 컨트롤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전방 추돌 시스템, 뭐 경보 장치라든지 엘카스라 그래서 요새 왜 차선 이탈 방지라는 기능도 있죠. 이런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운전할 때 상대적으로 피로도가 정말 좀 줄어들긴 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 컨트롤이 시속 10km까지는 유지를 해줘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 알아서 얘가 해지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 니로 있죠. 그러니까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런 거. 얘 같은 경우는 아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발은 다시 뭐 엑셀을 밟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일단 끝까지 자동으로 세워준다라는 얘기죠. 근데 니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는 돼 있지 않다는 거.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가 가다가 앞차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완전히 정지해 주는 것까지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서 주워 들었어요. 그리고 엘카스 같은 경우에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얘가 시속 60km를 좀 넘어서 달리다 보면 어느 정도 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차선을 좀 지켜주는 게 있어요. 왜 한 번씩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운전하면서 좀 한눈 팔릴 때가 있죠. 뭐 딴 데를 보다가 뭐 차선을 삐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뭐가 떨어져서 죽는다든지,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차선을 인식을 하고 알아서 그 차선에 맞춰서 달려줘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남자들은 다 이런 테스트 한 번씩 해보죠. 고속도로나 이제 뭐 도시 순환도로 이런 데서 과연 얘가 얼마나 유지를 해주면서 달려줄까 해봤어요. 해봤는데 한 10초 정도가 지나니까 경고등이 울리더라고요. 핸들에 빨리 손 잡으라고. 저도 살고 싶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해봤어요. 혹시라도 해보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십시오. 얼마까지 얘가 유지가 되는지. 너무 편한 옵션 기능들인데, 일단은 얘네를 너무 믿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크루즈 컨트롤이랑 전방 추돌 감지 시스템 믿고 있다가 BMW를 박은 적이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앞차가 급하게 서는 바람에 크루즈 컨트롤을 믿고 있다가 얘가 이제 가까워져 오니까 전방 추돌 감지 시스템이 작동을 하면서 경보음이 울리고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긴 밟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대로 가면 박아. 그래서 저도 브레이크를 같이 밟았는데도 차가 밀려서 앞차가 쿵 하고 밀릴 만큼 충돌을 하긴 했어요.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까 좀 신기할 만큼 앞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찌그러진 곳이라든지 근한 흠집 하나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타셨던 분들 자체가 아프신 곳이 없었고요. 운전자분이랑 운전자분 부모님이 같이 타셨었는데, 혹시나 몰라서 그날 제가 밤에도 전화를 한 통 드리고 다음날도 전화를 드렸는데, 차는 본인이 확인해 봤을 때 뭐 흠집이 없대요. 이상이 없대요. 그리고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도 본인도 컨디션이 나쁘지 않았고, 뭐 같이 타셨던 부모님 같은 경우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아프신 곳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험사에 따로 연락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셔서 너무 좀 감사했던 일이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었어요. 그래도 놀라게 해드린 게 죄송한 마음에 기프티콘으로 커피하고 빵 같은 거를 좀 보내드리긴 했어요. 그래서 운전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얘네 옵션들을 믿지는 마세요. 이거는 뭐 이 차뿐만 아니라 다른 차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차의 옵션은 편리를 위해서 있긴 하지만 결국 운전은 사람이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옵션을 믿지는 마세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옵션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1열에 따로 2열에서 공조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220V 컨버터가 있어요. 집에서 가정용으로 쓰던 어떤 뭐 가습기라든지 뭐 커피 포트라든지 그런 거를 여기다 꽂아서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뭐 핸드폰 충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원한다면 차에서 뭐 커피포트 가지고 와서 커피를 한 잔 끓여 마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뭐 라면을 드시거나. 안 그러겠지만. 그리고 요즘 차에는 다 들어가 있다는 이 운전대 열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악기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특히나 필수예요. 운전대 열선. 내렸을 때 따뜻해야 되죠. 워밍업도 좀 돼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제 손이 좀 다시 얼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운전대 열선 요거는 꼭 필수라고 봐요. 이 차를 제가 처음에 인수를 하러 갔을 때 딜러분이 저한테 한 3-4번 정도 얘기하셨던 게 있어요. 사장님, 이게 시동이 걸린 겁니다. 네, 그만큼 차가 조용하다는 거를 이제 강조를 좀 하시고 싶었겠죠. 아무래도 얘가 전기 모드일 때는 엔진이 아니라 이제 전기 모터로 가다 보니까 차가 조용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어느 정도 얘가 배터리 소모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엔진에 시동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로 나름 다 찾아보고 갔는데 딜러분이 너무 그 얘기를 3-4번씩 저한테 하시길래 어떻게 알겠다 그랬어요. 야, 대단하네요. 되게 조용하네요. 이렇게 이제 맞장구 쳐드렸죠. 조용해서 좋다는 점, 그거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이기도 하고 니로 동호회에서도 제 영상에 댓글 다는 분들과 이제 쪽지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백고동 소리 나는 영상을 제가 올렸었어요. 나중에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해드릴 텐데,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처음에 이제 서행을 하면서 우리가 차를 조금씩 움직이죠. 그때 뭔가 브레이크 패드와의 마찰음으로 이렇게 끄엉 하는 백고동 소리가 나게 되는데, 그런 증상을 가진 차들이 제법 있나봐요. 분명히 결함은 결함이라고 생각돼요. 정비도 맡겼고 하이브리드 팀에도 제가 정비를 맡겼었는데, 일단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이브리드 팀에서는 뭐 딱히 정비하시는 곳이 약간 실내와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약간 습하지도 않았고 춥지도 않았고, 그렇다 보니까 얘가 그 증상을 발생하지 못해서 그냥 차를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저는 이 차가 어떤 식으로 해서 그렇게 그 증상이 발생되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때문에 나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겨울철에 약간 습하거나 그리고 물기가 좀 묻어있는 상태에서 차를 조금씩 브레이크를 떼면서 서행을 하면 얘가 떨어지면서 약간 그 마찰음이라 그래야 되죠. 마찰음이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차를 타다 보면 조금씩 마모가 돼서 소리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그렇다라는 사례들도 많이 봤고요. 그렇게 민감한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고 다닙니다. 저는 수리야 제대로 원인을 찾을 때까지 맡겨두고 그거를 받으면 되겠지만, 언제 그걸 발견해서 언제 수리를 해주실지도 모르고 계속 입고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좀 귀찮고 싫어서, 네, 저는 그냥 타고 다녀요. 네, 어떻게 지금 이 차를 알지 못하는 사람, 차 모르는 사람이 했던 리뷰가 이 니로를 구매를 하시려는 분께 어떻게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구매를 하시는 분은 구매를 하실 테고,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는 저거 별론 것 같아 라고 하면 안 사시겠죠. 말 그대로 선택은 본인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이 차를 타고 있다는 점, 보셔서 아시겠지만 차 전문 리뷰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에요.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고 기타를 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음악 하는 사람이 니로를 봤을 때는 뭐 이런 게 득이 되고 이런 게 뭐 괜찮겠더라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 뿐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